사실 그 모건 스탠리가 불지핀 반도체 겨울 이게 진짜 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주가만 보면 이미 겨울이 왔어요. 네.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한 40%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30% 빠졌으니까 사실 주가만 보면 이미 겨울은 왔는데 그럼 업황이 지금 과연 겨울이 왔느냐.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니까. 근데 업황만 보면 겨울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고 와도 한참 뜨거웠다가 지금 약간 차가워지는 가을 정도지 이게 진짜 겨울처럼 혹독한 겨울이 올까. 근데 이게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이게 과거에 잘 맞았으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 6년 전에도 한번 보고서가 나왔고 2018년도에 그다음에 21년도에도 한번 왔어요. 네. 21년도에는 겨울이 온다 이렇게 아예 보고서를 써버렸죠. 네, 네. 근데 사실상 그 시점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보고서 쓰고 나선 겨울이 안 왔어요. 좀 한참 후에 왔어요, 사실은. 예측이 약간 결국 거네요. 나중에 맞긴 맞았는데 네. 시간차가 좀 오래 걸렸죠. 근데 막상 그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한두 달 후에는 좀 올라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매도 리포트도 좀 100% 이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좀 뭐 그걸 보고 매도할 수도 있지만 네. 국내 증권사 평가도 그렇고 이게 언론 기사를 보면 좀 모건 스탠리가 좀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이 실제로 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HBM 아까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어쨌든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에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올해 하반기에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이 늘린다고 해도 AI 수요가 그만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저는 좀 이렇게 AI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기존의 그 반도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거의 이제 기업들하고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끌었잖아요. 여러분이 뭐 기기를 구매하고 그렇죠. 사용하고.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예전만큼 잘 안 살려고 하죠. 교체 주기도 되게 길죠. 네. 근데 AI의 주요 고객사는 물론 일부 개인 저도 뭐 이제 챗GPT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은 되게 그 이렇게 소비자 대상으로는 되게 적죠. 그쵸. 쓰는 분들이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쓰는데 저는 사실 AI의 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이게 안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AI는 어떻게 보면 좀 패권 경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의견이 일치하는 게 AI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계속 지금 AI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중국 회사들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여기에 딱 붙어서 경쟁을 하면요. 수익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앞서 나가야 돼요. 돈이 안 돼도. 국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정책 명분이 생기면 밀어붙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누구도 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빅테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AI 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AI 버블 논쟁도 있었지만 수익성이 조금 뒤처진 안 좋다고 하더라도 돈 버는 건 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AI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이걸 쉽게 미루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AI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그렇게 저는 쉽게 오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일부 맞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공급은 예전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AI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 또 내년도 되면 PC도 그렇고 좀 스마트폰도 수요가 지금 현재는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년에 이제 뭐 그 윈도우 10이 아마 업데이트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쓰실 수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PC 사용하신 분들 윈도우 10 이 업데이트가 끝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아마 기업들은 윈도우 11로 아마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PC 교체 수요가 이거는 싫든 좋든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수요가 일단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우리가 집에서 많이 근무들 하셨잖아요. 네. 그때 노트북 많이들 샀죠. 그쵸. 그게 벌써 이제 내년이면 4, 5년 돼요. 교체 시기가 교체 주기가 이제 네.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아이폰은 사실 얼마나 팔릴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AI 기능이 다 탑재가 된 아이폰이 내년 이제 가을에 나올 텐데 그 아이폰은 또 공교롭게도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린 게 21년도에 나왔던 아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근데 보통 아이폰 교체 주기가 지금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딱 4년째고 업데이트도 AI로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PC랑 스마트폰도 수요가 좀 늘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면 과연 26년까지 이게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건가? 저는 약간 좀 그게 의문부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저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런 이제 제조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사놓은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혹시 고객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를 많이 사가면 거기 반도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구매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되죠? 이 주요 PC 제조사들은 갖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게 들고 있어봐야 재고가 되거든요. 그쵸. 사실 시간 네. 지나면 이제 재고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고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를 어쨌든 좀 재고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만약에 이걸 팔거나 그렇게 좀 이제 하게 되면 할인 판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좀 재고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AI PC나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는 우리 기대보다는 좀 안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도 그 점을 이제 보고서에 담아놓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딱히 뭐 누구든 반박할 논리가 좀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도체가 꼭 무조건 수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게 뭐냐면 반도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3사밖에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에. 네. 근데 이들이 독과점이죠. 그래서 수요가 안 좋으면 감산을 해버리면 돼요. 실제로 2년 전에 감산을 했죠. 공급 조절을 한다는 공급 말씀이신 조절. 거죠? 그래서 그때 수요가 안 좋았는데도 실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만 네, 해도. 네. 지금 2년째 공급 조절을 했는데 특별히 공급을 늘리진 않았거든요. 늘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이 공급이 앞으로 늘어나고 수요는 꺾이니까 공급 강이 올 것 같다. 이제 사실 좀 이런 논리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해도 좀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동안 감산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갑자기 증산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돈을 더 벌고 싶지 무리하게 증설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진짜 수요가 많으면 좀 증설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과거랑은 다른 사이클인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젠슨항 CEO가 손에 들고 나오는 그 큰 반도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 이제 그 호황인 상태죠. 수요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HBM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랑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만드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이 HBM 크기도 훨씬 큽니다. 한 3배 정도 그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드는 순간 기존의 PC나 D램 반도체는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산 시설에서 내가 100을 투입했는데 이 HBM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순간 공간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자동 감산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통 반도체 PC나 D램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예전보다 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부족해도 공급 자체가 크게 안 늘면 이렇게 공급 강이 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부 고객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미리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일부 좀 시장에 나오면 네.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한 분기 정도는 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AI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빅테크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이 투자 증가율이 많이 꺾일 것 같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0%였거든요. 근데 8월 달에 30%대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가 이것도 꺾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50이든 30이든 꺾이는 건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또 짚었던 게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비슷한 제품들을 만드니까. 근데 그쪽은 아직은 이제 저부가 가치 제품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너무 공격적으로 좀 중국에서 반도체를 막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그럼 가격이 빠지니까. 네. 근데 중국 회사가 그거를 옛날 반도체를 지금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반도체가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그 보고서를 썼는데 어쨌든 여기에 좀 일부 동의되는 것도 있지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AI가 없었죠. 그때는 네네. AI가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이 그때랑은 되게 다른 게 그때 사이클은 뭐였냐면 그 언택트 수요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이제 노트북 사고 막 이제 왜냐하면 외부에서 작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강제적으로 했고 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라 그러죠. 이제 클라우드 서버 투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자 대상으로 있었던 건데 새로운 뭔가 수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의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났던 것 뿐인데 근데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이제 AI 사이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거랑 달라진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부정적으로 봤던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반도체 업황이 당시에 좋으니까 21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모건 스탠리도 얘기했던 게 이제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리거든요. 네. 근데 실제 늘렸어요. 그때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업황이 호황으로 가니까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22년도에 뭐 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또 빅테크들도 막 투자 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확 빠지기 시작하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근데 그거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너무 빨리 말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맞진 않았는데 어쨌든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결국엔 그게 좀 맞아 떨어졌죠. 나중에는. 근데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도 사실 비슷한 논리는 있어요. 있는데 그때랑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이번에 새로운 수요가 하나 붙은 데다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 투자하느라고 사실 전통 반도체 그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투자할 여력도 많지도 않은 데다가 이쪽 업황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늘릴 이유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지난 몇 년을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함부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칫해서 공급 늘렸다가 그쵸. 또 공급 과잉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관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24년도, 25년도 요 흐름에선 21년과 지금을 바라보는 시점은 분명히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지금 예상으로는 한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최근까지는 한 12조에서 14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3분기 들어와서 뭐 반도체도 생각보다 조금 이제 둔화되는 것도 좀 일부 있겠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 사업부들이 좀 생각보다는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실적 전망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은 꺾이고 있다. 물론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가 2.4조 원을 벌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버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는 14조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11조 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하이닉스는 6.9조 원 정도의 3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 같은데 작년 3분기가 1.7조 원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분기 실적도 최근에 이
전망치도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삼성은 조금씩 꺾이는데 하이닉스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조금 밝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아직은 실적은 좀 약간 어둡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3사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론이 흔히 이제 풍향계라고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마이크론 CEO가 항상 좀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좀 이렇게 항상 이제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회 할 때 질문에 이제 답을 할 때 좀 긍정적인 멘트를 과거에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구원투수가 되길 좀 바라는 상황이고 네. 마이크론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이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동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과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증권회사죠. 그 BNP 파리바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HBM 공급 강행 올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크론 CEO가 반박을 잘해준다면 아니다. 뭐 공급 강행 아니고 여전히 수요는 좀 많은 상태다. 그리고 이 기존의 반도체랑 다르게 그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질 않고요. 주문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주면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이 정도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케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과잉이 나오기가 좀 쉽진 않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 제품은 먼저 만들어 놓고 고객이 오길 기다렸다가 고객이 이제 사면 이제 그때 물건을 주는 건데 이거는 주문형 방식이니까 기존과는 완전히 좀 다른 좀 의미의 반도체인데 근데 이걸 그 BNP 파리바 증권에서 굉장히 좀 공급 강이 크게 올 것 같다고 좀 보고서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 또 모건 스탠리가 썼던 뭐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어쨌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뭐 좀 반박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시장의 심리는 좀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은 9월 25일 날 발표를 하고 또 그 이후로 10월 초에 바로 삼성전자가 또 바톤 터치를 해서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좀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인텔은 되게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인텔은 지금 뭐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의 주인공은 흔히 이제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인텔 하면 그 인텔 로고 달린 그 PC 같은 거 있죠. 인텔 인사이드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 마크죠. 야, 이거 들어가면 컴퓨터 괜찮다. 그랬는데 그런 브랜드 존재감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요즘에 PC 살 때 또 AMD가 강력한 경쟁자로 좀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인텔의 제조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 AMD가 앞설 수 있었던 게 원래 AMD도 옛날에 제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아마 분사해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설계만 하고 누가 만들어주냐면 TSMC가 다 만들어주죠. 그 TSMC 워낙 잘 만드니까 성능에서 이제 인텔에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인텔은 제조 경쟁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고 또 거기에 AI 시대가 오니까 CPU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CPU보다 그 그래픽 카드용 칩이라 그러죠. GPU라 그러죠. 이 시대가 열려버렸는데 이거의 강자는 사실 엔비디아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CPU의 입지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CPU마저도 만드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AMD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퀄컴이 그쵸. 직접 이제 TSMC에 맡겨서 AI PC용 CPU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CPU 같은 거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애플도 자기가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인텔 걸 지금 안 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인텔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는데 파운드리 사업은 수주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경쟁은 치열한데 경쟁력 자체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인텔을 너무나 이제 암울하게 바라봤고 그래서 주가가 올해만 아마 40% 빠졌을 거예요. 네. 주가가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지금 이제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최근에 분사한다고 이제
네,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파운드리 이제 제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독립된 형태로 가고 설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인텔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텔을 좀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이 회사가 이렇게 망할 거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전 뒤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인텔이거든. 인텔이 3등인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반도체 이 위탁 생산을 거의 TSMC에 대부분 맡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대만이라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원히 맡길 수는 없고 좀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인텔에 맡기자니 좀 미덥지가 않은 거지. 좀 제대로 못 만드니까.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인텔이 좀 잘 만들어줘야 그 리스크가 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을 어떻게든 이거를 뭐 없앤다 이거보다도 미국 정부의 저는 지원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분사를 해서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퀄컴이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이제 더 나빠진다 이거보다도 향후에 이제 어떤 그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면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그 펀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때 올해 아마 상반기에 그 하나 보고서를 썼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를 좀 약간 저격하는 듯한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지금 이 투자한 걸 보면 AI.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0억 달러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올 것 같다. 나머지 5천억 달러 어디로 간 거냐.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AI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보고서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흔들리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메타버스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 지금 가장 그 힘든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네.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체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생각보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메타버스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너무 조용해져 버렸고 사실 거의 돈을 못 버는 산업이고 2차 전지도 돈을 좀 벌다가 갑자기 전기차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뭐 캐즘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전기차 뭐 죽음의 늪에 빠졌다, 전기차 안 산다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회사들 주가도 너무 안 좋았고 실제 적자까지 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만 봐도 사실 잘 못 갔죠 좀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AI도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빼고 어떤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냐? AI를 통해서 돈 버는 회사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한 답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돈 많이 벌었죠. 실제로 많이 벌었는데. 엔비디아 칩을 사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그럼 너네들 그 AI 서비스에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보이죠? 근데 사실 그거에 지금 AI 이제 생성형 AI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 인터넷도 그렇고 그거 나온 지 2년 됐는데 당장 수익화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아직은 기업들도 미국의 전체 기업 중에 한 5% 정도가 지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뭐 AI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도 지금 아직은 많지 않죠.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산업이나 다 초창기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수익성보다는 어쨌든 이제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AI가 대중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걸 앞두고 지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돈 버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의문부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 버는 거 맞나?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빅테크의 CEO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 구글의 CEO도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시장이 안 열렸을지 몰라도 경쟁자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돈 안 된다고 잠깐 발을 빼면 경쟁자들한테 먹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도 어차피 이건 몇 년 후에 되는 산업이면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씨를 뿌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비단 옛날 사례를 보시면 예전에 테슬라도 2018년도에 19년도에 막 부도설이 막 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는 뭐 했죠? 그냥 계속 투자했어요.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돈을 막 그냥 계속 썼는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주가도 뭐 한 10배 이상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이제 매칭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AI가 결국엔 지금은 실체가 안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그 몇 년 후가 되면 이렇게 빅테크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AI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런 그 현상들이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업과 이 정부가 어쨌든 이제 합심을 해서 AI 투자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보진 마시고 그리고 그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그냥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챗 GPT라도 한번 써보시면 저는 왜냐하면 이제 챗 GPT 없으면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콘텐츠 같은 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자료 찾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뭐 그래프도 그려주고 그림도 찾아주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진짜 AI에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AI는 저는 뭐 실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아직은 좀 이른 생각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염승환 LS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